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슈 이창으로 은수미 시장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지역사회도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시끄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이 현재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진단해보고 앞으로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분당신문 유일한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수미 시장이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죠. 네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1심에 이어 2심 끝나고 이제 마지막 상고심 남아 있어가지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언제 판결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최종 항소심의 원심이 확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어떤 그런 지경까지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좀 대법원 판결을 놓고 예민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촉각이 곤두서에 있고. 네네. 그렇죠. 보니까는 2월 달에 이제 2심 선고가 나왔고 보니까 그 전에 추이를 쭉 보니까 2018년 네. 년이 6.13 지방선거 아닙니까? 이제 한 2개월 앞서서 4월 26일 날 은수미 시장이 전략 공천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이제 민주당 경선 후보들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러자마자 바로 4월 26일부터 이제 은수미 시장 지금 최근에 되고 있는 코마 트레이드와 관련된 의혹이 터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2018년 4월 30일 날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었죠. 이제 네네. 장영화 후보가 은수미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작년 9월 2일 날 1심 선고가 있었죠. 이제.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심 선고가 지난 2월 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그러면서 5월 달에 은수미 시장 쪽에서 헌법재판소에 네. 의원 법률 제청 심판을 했어요. 최근까지 거기까지 현재 진행된 상태이고, 예,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중간에 아까 의원법률 제정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이제 선고는 다시 또 연기되는 어떤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현재 이제 촉각은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 이런 것들이 있고,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로 곧장 이어지겠지만, 이게 받아들였을 경우에 다시 또 그거에 대한 인정이냐 불인정이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또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수미 시장의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네. 원래 이제 선거법하고 두 개가 됐었는데 경찰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만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거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진행 상황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네, 일반 지금 알다시피 잘못은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니고 확실하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요. 지난 1심에서 그다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90만 원들이 선고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 끝나는가 싶더니 결국 이제는 항소를 하게 되죠. 항소를 하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1심에서의 이제 쟁점은 뭐였냐면 재판부가 결국은 자원봉사 부분들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하고 급여 같은 것들을 과연 알았냐 못하냐 해서 알지 못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9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이 90만 원을 이후에서 이제 은수미 시장 본인의 항소와 검찰 항소가 같이 겹쳐지면서 결국 이제 항소심을 하게 되는 것들이었죠. 항소심 같은 경우도 근데 했는데 결국 올해죠. 2월 6일 날 항소심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의외로 이제 300만 원이라는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자기가 이번 300만 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아주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검찰은 150만 원이었는데 그거보다 2배 많은 300만 원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은수미 시장 쪽에는 이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아까 말한 역시 항소심도 이제 자원봉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규모와 횟수를 봤을 때 그게 또 죄로 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가중 처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심 재판부 첫 재판서부터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상당히 강도 높게 그랬죠.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인노사 자격의 문제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언론에 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예. 결국은 2심 재판부가 그 했던 거는 은수미 시장의 어떤 그런 반성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네, 결국은 이제 2심 재판부에서 이 선고를 하면서 결국 정치자금법에 대한 설명을 좀 장황하게 좀 늘어났었잖아요. 정치자금법은 결국 수입과 지출을 공개해야 되고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무엇이냐면 그 이모 씨부터 해가지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게 1년 동안 95차례에 지속적으로 제공받지 않았냐라는 것들이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도 또 재판부가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계속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가 그 2배 하는 300만 원에 이르게 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이제 그 검찰 구형보다 이제 배가 늘어난 거죠, 이제. 네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는 재판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재판했을 때 판사 얘기를 듣고 어차피 그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이렇게 갔으면 뭐 이제 사후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 않냐 그런 얘기들 좀 있어요. 결국은 1심에서도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자원봉사를 볼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소심 대응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한테 어떤 그 상응하는 반성의 기미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 그러면 이번 항소심처럼 반성이 없었다. 여지껏 그러니까 계속 순수한 자원봉사로 주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상당히 더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인 거고요. 결국은 이제 1심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시장직까지는 뭐 내려오는 것까지 처리가 된 거죠. 근데 결국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이 더 가중된 거. 그러니까 1심에 비해 항소심에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좀 가중 처벌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도 선고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시장직을 잃게 됐을 때의 그 문제하고 그 법적인 부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취지의 이제 그렇죠. 그 재판관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운전사 이제 95차례 정도라고 이제 얘기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정치인에게 있어서 제가 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운전수 아닙니까? 이제 최근에 언론에도 보면 대기업 회장의 운전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두 차례도 아니고 거의 지금 100회 가까운 부분을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것인가? 그것도 재판부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은수미 시장한테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 변호인의 생각인지 부분을 가려서 재판부한테 얘기를 해라. 근데 이제 공개적인 재판에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서면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못 봐서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번 재판을 보면서 조금 그 법정 대응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법정 대응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1심하고 2심은 달랐어야 되는 것들이고 또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봤을 때 항소심에서 분명히 그 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인지의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알았던 몰랐던 간에 제공받은 사실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들이 어쩌면 좀 판결할 때 초점이 아니었는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성이 없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1심을 그대로 주장하고 올라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1심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1심 재판부 매 재판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은수미 시장 예전에도 한번 판결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뭐 이상락 의원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력 허위 지역에 그런 것을 이제 사용했다는 부분들이 문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안 되라고 하면 그때도 뭐 현직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뭐 실형이 나왔을 정도로 아주 무겁게 다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들은 아까 무슨 잘못을 했었을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판결이나 개정이나 반성에 이게 적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중요한 거죠. 이제. 최근에 뭐 언론을 보면 뭐 조폭이든 뭐 일반 사범이든 간에 뭐 지속적으로 이제 반성문 올린다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반성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판부들한테는 그 사람의 현재적 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 나름대로 자기의 살아온 궤적에서 보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자기의 어떤 무관함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 제3자의 눈으로 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2심까지 나왔고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 내에 판결에 대한 이런 건 없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중에 이제 선고가 이제 최종 대법원에 극량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정상적인 뭐 순서로 갔을 경우에는 이게 맞는 건데 뭐 중간에 이제 다시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것도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심과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제 법리적인 거에 대해서 그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유무죄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중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정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그 법이 그 적용에 있어서 이제 맞았냐 틀렸냐 다시 요게 좀 한 번 더 남아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 재판을 보면 대응해야 될 때 좀 바르게 대응하지 좀 늦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직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 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나 이런 방법들은 이제 강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악의 경우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내게 되면 당장 뭐 내년 뭐 4월 7일 날 그렇죠. 보궐선거가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얼마만큼 대응을 잘 하느냐에 서 30일 전 예를 들어서 4월 7일이니까는 뭐 3월 7일 이전까지 이후까지만 어느 정도 판결이 안 내려오면은 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겠죠. 결국은 이제 대법원이 이 자체를 이제 무죄로 하지 않는 한은 이제 아주 시간 부분의 이제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은수미 시장 또 어쨌든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이혼재정 신청한 것은 결국 이제 아까 말한 법리적 적용 부분에 있어서 이 적용한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자금법 부분에 있어서 그 본인이 자원봉사 받은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적용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가 과연 이 노무 제공이 명확하게 정치자금법에 어디에 들어있냐? 현재 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한테 정치자금법과 자원봉사와의 상관관계를 밝혀달라. 그래서 이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맞게 되면은 뭐 당연히 뭐 정치적 위반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종목에도 정치법에 이 자원봉사 제공은 들어있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은 이 법 자체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파기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렇죠. 현재는 구체적으로 이제 자원봉사가 정치자금법의 항목에 어디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이제 판결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제 결정이 좀 돼야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재명 도지사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죠. 예, 여기도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정치자금법에서 자원봉사 부분들이라든지 노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났을 경우에 오는 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 뭐 관련해서 처벌받았던 경우라든지 이후에 선거에서의 아니면 정치활동에서의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그 적용 부분들 이런 게 또 한 번 더 혼란이 좀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는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 판결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심이 90만 원이고, 네. 2심이 이제 그 300만 원 아닙니까, 이제. 근데 정치자금법도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은 공이 다 유죄를 인정한 거예요. 연체는 자원봉사 단 이제 시장직을 유지하도록 해줬느냐, 아니, 그 1심은 그 차이점이
밀 거라고 보고 결국 돌파구를 찾은 것은 1심이든 2심이든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선 돌파구는 뭐냐? 이 자원봉사가 정치자금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이제 마지막 찾아나가는 돌파구로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할 건지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최종 부분 어떻게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엔 또 은수미 시장이 시장직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취지로 지역 시민단체라고 보기는 그렇고 지역에 어쨌든 그 단체들이 보니까 제가 보도자에 나온 거 한 40여 개 단체라고 연합회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10일 날 뭐 이제 은수미 시장 살리기 시민동 본부인가 이제 그걸 출범시켰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결국에 가서는 지금 현재 뭐 명칭이 범시민 대책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에 앞서 가지고 먼저 시의회에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그게 미리 진행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야당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5만 원을 시의회 5만 원을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에 좀 연장선상 행정기관이 관여해서 이걸 만든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의혹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출범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은수미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좀 김이 빠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좀 이후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는 것들이 근데 이게 과연 범시민적으로 말 그대로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동력들을 갖고 있을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참여단체 명단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뭐 종합사회복지관 협동조합 뭐 이런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들이 과연 시민사회 단체로 좀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의문도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남 지역에서 나름대로 시민단체로 대변해서 목소리를 냈던 그런 부분도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징이 이제 시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뭐 그게 여론을 좀 지역의 여론을 좀 이제 불러일으켜서 대법원의 판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뭐 지지자들의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대법원 재판부에 지금 뭐 재판부 기화해가지고 손편지 형식으로 해서 지금 일부 좀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아까 많이 쌓여야 하는 건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은수미 시장이 지역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 없냐라는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바로미터 리더십의 문제겠죠. 네. 2년 동안 이제 리더십의 문제였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으로는 내일이 2년 전에 딱 그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제 은수미 시장이 당선된 날이죠. 이렇게 보면. 취임은 뭐 7월 달에 했지만, 그렇다면 결국은 은수미 시장에게 있어서의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 생명의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도 있지만, 성남 시정에 대해서 어떤 계속 이어갈 수 없을 경우에 따른 어떤 그 아픔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또 간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목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은수미 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결국은 이제 성남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역대 민선 저희가 뭐 1기부터 이제 7기까지 좀 봐왔는데 단 한 번도 뭐 쉽게 넘어간 적이 없었다라는 것들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그 줄기차게 시정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계기 마련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알다시피 뭐 오성수 시장을 비롯해서 김명양 시장 모두 다 뭐 사법의 판단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대호 시장도 그랬었고요. 지금 뭐 이재명 지사 거쳐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늘 이제 혼란의 시기에 있어서의 그 시정들이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시민들의 판단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은수미 시장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남시의 앞으로 이게 지역사회 변화도 상당히 요동칠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 문제는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